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상훈 박사님하고 이 그 안면 경련증 그리고 이제 삼자신경통, 삼자신경통이라는 건 이제 얼굴에 이제 칼로스 베듯이 아픈 건데요. 한쪽이죠. 주로 이제 이게 이제 뺨이나 턱이나 이건데 그 이제 뜨거운 걸 먹는다든지 또는 뭐 양치질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하나 방아쇠가 돼가지고 굉장히 아픈데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그리고 이제 안면 경련증은 처음 이제 눈 밑에부터 실거리다가 그다음 어느 얼굴이 이렇게 이제 찡그려지고 하는데 이거는 불수의적으로 내가 뭐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이렇게 아주 심하게 되면 결국 수술로서 해결해야 되는 그게 이제 안면 경련증인데 지금 이상훈 박사 그동안에 한 4,200, 300내 했는데 그중에 제가 한 300내 했고요. 한 4,000내를 이제 하시는데 세계적인 이제 뭐 대가죠. 아마 우리나라 신경외과에서는 이상훈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상훈 선생님은 그러면 내 동맥류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위 이제 마이크로 바스큘러 데컴프레션 서저리 그러니까 혈관 감압술. 근데 이 혈관 감압술에 이제 안면 경련증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굉장히 육대사로 많아졌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 보니까 그 삼자신경통. 그런데 그 외에도 아주 그 이명이 있잖아요. 이명이라도 아주 어지러운 거 버티고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그때 내가 자네트 교실에 보니까 가끔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봐 주시죠. 그 특발성 이명과 특발성 현운 두 가지가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신경통 난청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런 경우. 근데 특발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죠?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유 없이. 에센셜 이 말입니다. 예, 특발성은 인터랙터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면서 견딜 수 없는 이명과 현운, 어지럼증, 난청 이걸 갖다 한꺼번에 모아서 8번 신경 때문에 온 거로 생각을 합니다. 8번으로? 예, 8번 신경. 이게 정신경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원인이 된 경우에 그렇게 수술로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야기고 그 전에 이제 반드시 이제 약물 치료를 충분한 기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확답하면 확실히 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실하게 원인이 된다고 판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게. 그렇죠. 그 이제 지금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그 교수가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그 교수는 그거만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거기가 특발성 이명과 현우에 대한 엠버지 서저리 한국 엠버지 학회에서 초청을 해서 강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할 때 그전부터 저도 해왔지만 그분의 강의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그걸 잘 모르시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검사를 충분히 다 한 다음에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론적으로 안면신경하고 정신경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안면 경련증이 그렇게 빈도수가 높은 걸 봐서는 이게 정신경으로 인한 이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빈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게 붙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실제로 안면 경련 있는 환자 중에서 이명이라든지 동반하는 경우 많습니다. 많죠. 예, 어지럼증도 동반하는 경우 많고 그것도 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그 특발성 이명이나 난청 예. 그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수술한 경우가 한 20-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따로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따로 뽑아가지고 학회 발표도 하고 논문도 한번 써보시죠. 그것도 이제 사실 학회에 한번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제 반드시 이제 그게 돼야 될 게 이비인후과적인 그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같이 이제 자료를 같이 분석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비인후과도 조금 더 그런 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동네 몽생병원에 박동원 이비인후과 박동원 선생님이 아주 액티브하고 특히 그 귀 쪽에 많은 그 연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코오퍼레이션 해가지고 또 해보고 그래도 해보시죠. 우리 여기 그 김은지 선생님이신가? 예, 이현지 선생님이신가? 그 박동원 선생 후배라고 그러던데 예. 같이 서서 한번 그런 협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케이스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가끔 제게도 전화 오는 게 아주 뭐 이명 때문에 괴로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일단 이비인후과에 내가 소개를 해서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신경외과 쪽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MRA를 해보면 우리가 안면 경련증 경우에 나타나잖아요. 좀 그 부분에 혈관이 뭔가 좀 비틀어져 있고 복잡하게 되는데
그 이명 경우에도 그걸 하죠. 예, 당하죠. 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가이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게 꼭 필요합니다. 다음 그 중에서 MRI 중에 요즘 MRI 워낙 이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너브 쪽에 상세히 잘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스 이미지라든지 QF 이미지 이런 걸 찍어가지고 확인하기 중요하죠. 예. 그렇구나. 파킨슨씨 병이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변성으로 많아지는데 예. 거기에도 지금 수술 좀 하십니까?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또 특별한 분야가 돼서 파킨슨氏병은 신경과에서 먼저 대개는 먼저 보고 신경과에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약물 치료 도저히 안 된 경우는 이제 신경외과로 이제 의논을 해서 협진을 해서 DBS, Deep Brain Stimulation, 뇌 신부 자극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극을 해서 도파민을 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그 다른 대학이나 몇 군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괜찮습니까? 난 여우가 썩 좋을 것 같지가 않던데 그게. 그것도 이제 영구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상당한 일정 기간 동안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게 5년이 되는 경우가 있고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기호가 좋기 때문에 그만 해도 굉장히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봉생신경외과가 봉생병신경외과가 사실 뭐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파킨슨氏병 같은 거는 지금 워낙 이제 대학병 같은데 특히 이제 수도권 대학에 이제 몰려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기에는 좀 그 실질적으로 병원 경영상으로도 그 기자재 값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그걸 하는 또 의사 수가 또 많지가 않고 맨파워가 많지 않고 지금 이제 갈수록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뇌 수술을 할 의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러다가는 한 10년 지나면 개투술 자체를 할 사람이 없어진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 봉생병원도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의료원장으로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좋은 후배들을 정말 그런 어떤 그 의학적으로 자기 발전도 하고 더불어 함께 이것도 명맥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후배들도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우리 신경외과 질환 중에서 이제 뭐 주로 이제 외상이 많았는데 그 외상은 우리 시대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뭐 주로 교통사고였죠. 뭐 그때는 도로 사정, 신호대 사정, 차, 그다음에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나 길 다니는 사람이나 그 인식이 여러 가지 이제 후진적이고 이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내가 뭐 거의 매일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한 십몇 년을. 그런데 요즘은 거의 굉장히 작아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두 외상은 사실은 교통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추락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빈도가 많이 줄었죠.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외상의 숫자는 비슷한데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외상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다 보내기 때문에 우리 병원까지 올 환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외상의 빈도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신호대나 도로나 뭐 또 국민들 인식이나 이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빈도는 줄기는 줄었을 텐데 지금 사실 이제 봉생병원 같은 데는 당연히 외상센터가 돼야 되죠. 내가 정부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대학병원 위주로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먼 데까지 가다가 환자가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2차 병원 중에서도 그 병원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살린 병원에는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 내가 얼마 전에도 칼럼에 그런 걸 쓰고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 관료들이라는 게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못 따라가고 또 2차 병원들이 또 많은 2차 병원이 지금 경영이 어려우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만 해도 지금 응급실 경영이 운영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응급실에 뭐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이제 앞으로는 응급실 자체를 하나의 그 웨이팅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 스텝이 그냥 돌아가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한번 연구를 해볼 정도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응급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까 말이죠. 얼마 전에 좀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 어딘가는 많이 사람 못 구해가지고 응급실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났어요. 수도권 중심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질환에 의한 뇌출혈, 뇌경색은 제가 다음에 우리 주연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그 어떻습니까? 뇌출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일 많은 게 우리가 보는 게 제일 많은 게 뭐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뇌출혈 환자가 많고 뇌경색 환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의식주라든지 모든 게 수가 됨에 따라서 뇌출혈보다는 뇌경색 환자가 지금 더 많습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경우가 고혈압성 뇌출혈이죠. 혈압 관리를 안 돼서 오는 뇌출혈이 제일 많은데 지금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에 대한 이제 혈압약을 뭐 혈압 조정을 잘 되는 편이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뇌출혈에 인한 거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환자분은.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 말고 그 외에 뇌동맥류라든지 뇌동정맥 기형, 그다음에 뇌 해면 혈관 종 이런 데 여러 가지 이제 혈관의 기형에 의해서 출혈된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모야모야질병으로 해서 이제 혈관이 막히면서 조그만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뇌출혈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보다는 확실히 빈도는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우리 때 그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옛날 어른들이 이제 주당 귀신이 잡아갔다. 그 주당 귀신이 뭐냐면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변 보다가 용서다가 이제 터져가지고 죽었다. 또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게 그 우리 때는 뭐 제가 그때 그걸 한 700~800명 수술했나? 좀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00~800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굉장히 빈도가 많았는데 다 출혈성이었죠. 뭐. 그렇죠. 그게 병원 오기 전에 반이 돌아가셨고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이 가능한 사람이 한 60~70% 됐나요? 수술한 사람은 또 80~90% 그래서 이제 살리고 그랬는데, 이 이제 MRI가 생기고 난 뒤에는 사전에 그 검사를 통해서 뭐 이상이 발견되면 미리 이제 조치를 하죠. 미리 조치를 하죠. 요즘 그걸 비발성 뇌동맥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게 훨씬 많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치어를 다 잡아버리면 나중에 성어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근에 이제 그래서 그 뭐 그런 이제 어종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뇌질환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MRI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이 꽈라 모양으로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그 코일을 합니까?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우리 의료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미리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발견해서 그게 크기가 작다든지 크기 위험하지 않으면 추적 관찰. 그 그게 만약에 크기가 몇 미리까지는 추적 관찰? 보통 3mm 정도는 추적 관찰. 추적해서 이제 관찰하는데 되게 몇 달 만에 검사를 1년에 하죠? 한 번씩 하죠. 1년에 한 번. 1년 정도 검사를 해서 혹시 모양이 변화가 있다든지 크기가 커지면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과를 봅니다. 근장에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그런 분 있었는데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많다면 높지. 미리 제거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니까 그런 쪽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그걸 이제 하다가 또 터지는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충분히 생각해서 수술 중 그 파열된 경우는 비파열성 같은 경우는 1%도 채 안 됩니다. 안 되고 거의 다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좋고, 또 요즘은 색전술, 코일로 막는 방법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색전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대2 그걸 색전술이라고 네, 그러네요. 색전술. 그게 이제 이게 저 대퇴동맥으로 그렇죠. 올려가지고 그렇게 관을 넣어가지고 카테터죠, 카테터. 예, 동맥류를 이게 막는 겁니다. 트지 않도록 막는 방법인데, 이제 요즘은 거의 일병 8명 코일로 하고 한 2명 정도는 대주술 클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80년에 내가 뉴욕 대학병원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액티브가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세계적 파이어니어죠. 파이어니어인데,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돼? 거의 50년 가까이 돼 가니까 지금 많이 발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동맥류가 터져서 오는 경우가 숫자가 굉장히 적어졌죠. 예,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 참 다행한 일이고요. 국민 의료가 그만큼 많이 발전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그 사망률이 많이 작아졌죠. 그렇죠. 옛날 같이 주당 귀신이 잡아가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내가 뭐 수련할 때만 해도 둘 수술하면 하나는 죽고 돌아가시고 하나는 심한 후유증이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미국 가서 한 게 이제 그 미세혈관 현미경 수술법을 내가 이제 먼저 배워서 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이 신경외과 명명을 여기까지 이어왔다고 보는데, 늘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 의료의 수준이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탑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세계적이죠. 예, 세계적으로 뭐 미국, 일본 관계없이 우리가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수준은 내 동명육에 관한 하는 누가 뭐래도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게 내 미국 애들부터 그 얘기 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찹스틱을 써 찹스틱. 예, 젓가락을 많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찹스틱을 쓰니까 손재주는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올 때 낫다. 그래서 이 현미경 수술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예,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동정맥 기형은 사실 좀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동정맥 기형 상당히 드문 병입니다. 1년에 몇 개 정도 왔어요? 1년에 1명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저께 사실 어제 내 동정맥 기형이 또 있어서 했는데 이 사실은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마음 편한 수술은 아닙니다. 힘들죠. 상당히 어린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내 동정맥 기형을 사실 제가 배우기 위해서 독일에 있을 때 돌랭이라든지 볼카비치 이런 유고슬라비아 돌랭. 예, 슬로비아 그 친구가 그 많이 했어요? 그 돌랭 선생은 아주 뭐 유명하죠, 예, 그 친구. 아주 대단한 분이라 일부러 그거 찾아가서 그 당시에 그런 걸 또 그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동료의 기형은 저렇게 하는 게 원칙이겠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배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원칙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병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그 다음부터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건 이 박사는 내보다 월등 잘 느껴. 내가 그거를 한 케이스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좀 크기가 컸는데 그게 내가 수술한 총 시간이 지금 재봐야 돼 36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3일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하고 그 다음날 리브리딩을 다시 하고 그 다음날은 괜찮았다가 3일째 다시 마지막 기티 조그마한 남은 게 또 브리딩 돼가지고 그걸 드러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좀 살아있고 그 친구 형님이 준 의자를 만들어준 의자를 내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저기. 그래서 내 동정맥 기형은 정말 힘들고 이 수준은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예. 모야도 가끔 있던데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왜 이게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야모야 병은 우리나라, 일본, 요 동북아시아 요쪽만 일본에 주로 많았잖아요. 일본이 제일 많고. 그 모야모야라는 게 모락모락 이 말인데 그 일본 말이거든 그게. 예, 김이 모락모락해서 그러게. 얼마 전에 내 지인도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동네봉성에서 지금 수술했는가 그 치료하고 있어요. 예. 그 노선 여성이 잘 하고 있는 모양인데 모야 그 바이패스인가. 모야모야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인디케 적응적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그레이드를 6단계로 나누는데 이 모야모야 병은 1, 2단계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3, 4단계만 수술하고 5단계, 6단계는 그냥 수술 시에 지나간 경우는 5단계, 6단계 포기한다. 포기가 사실 수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술 하나만 하다. 예, 수기타 그레이드 1단계부터 6단계로 나오는 그건 사실은 좀 앞으로도 좀 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고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일본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은 걸 좀 사실은 우리 병원에서 그 수술 누가 주로 하세요? 다 합니다. 사실은 뭐 수술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수술 난이도 높은 건 아닌데 그게 이하예비 바이패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로? 이게 이제 바이패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간접문합이 있고 직접문합이 있습니다. 이 받는 혈관이 작으면 그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의 혈관이 아무리 굵다하더라도 안에 혈관이 작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접문합을 해야 되고 간접문합이 옛날에 우리가 그 프랩을 이다스 예. 프랩을 붙여주는 그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슬 그 근막부터 해서 안으로 심어주는 것. 에담스가 있고 이다스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예, 그거 따라 이제 하는 거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인데 멀티플 보호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나도 그 프랩 방법 한 번도 못 해봤어 내가. 수술 경험 못 해봤어. 예. 바이패스는 내가 몇 개서 했지만. 이다스가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경우가 또 많습니다. 생각 실제로. 그렇겠지. 예. 이게 어차피 스로 글로잉이니까. 내 종양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뇌경색에 대해서는 지난번 신경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신경외과에서 뇌경색에 대해서 하는 또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응고된 것을 굳은 것을 빼내는 것도 있고 또 거기다 스탄트를 넣어서 벌려줘 가지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건 또 다른 선생님과 의논을 하기로 한번 유튜브를 찍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척추나 말초신경에 대해서도 박강 선생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이번에 긴 시간 바쁜데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우리 이상훈 선생님이라고는 부산에서 명의로 아주 이제 소문이 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 사실 보내는 참 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참 내가 봐도 우리 이상훈 박사는 이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수술을 하고 하는 게 즐기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봐도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후배입니다. 이번에 4차례인가 5차례에 걸쳐서 제가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유튜브로서 기록에 영구히 남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